2003년 3월 27일에 발매된 제2차 슈퍼 로봇대전 알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충격이었습니다. 아키하바라 광고판에서 흘러나온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갈 길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경찰이 PB를 옥외 송출하지 말라고 협조 요청을 가장한 압박을 가할 정도니까요. 임팩트의 반응으로 인해 회사가 높은 난이도를 포기하면서 이 작품은 초심자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 예로 한 팀에 최대 4개 유닛을 편성할 수 있는 소대 시스템은 어떤 유닛을 키워야 할지 모르는 플레이어, 꼭 키워야 할 유닛을 키우지 못해서 게임을 접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슈퍼 로봇대전을 몰라도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는 화려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다만 게임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53만 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이 시리즈가 가진 수명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되죠. 우선 일종의 업보라는 설이 있습니다. 발매 2주 만에 일부 잡지에 기습고지 하는 식으로 F와 F 완결편을 따로 나눠 팔았고, 임팩트되는 기존 전투씬을 재활용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해서 화면이 떨리는 것을 숨기고자 신규 첨단작으로만 PB를 만들어 눈속임을 했으니까요. 즉 일부 유저들은 반프레스토를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인식해 버렸다는 설이죠. 이는 명백한 경영진의 실책입니다. 다른 설은 시장의 변화입니다. 2000년경을 기점으로 저출산이 심해지자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로봇 애니메이션은 제작비가 많이 들기에 이를 완구를 팔아서 보충해야 하는데,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 저출산 상황에서 완구를 사줄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라진 작품이 썰라이즈의 용자 시리즈였습니다. 즉 판매 부진은 반프레스토 경영진의 실책이 아닌 로봇을 보는 유저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2차 알파는 성공을 거뒀지만 슈로데의 다른 라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PS2로 발매된 MX는 50만 장이 팔렸지만 게임 큐브로 발매된 GC는 6만 장,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하드웨어인 원더선으로 나온 컴팩트3의 판매량은 15,000장에 불과했죠. 이는 시리즈를 위해서 하드를 구매할 정도의 절대적 충성층이 낮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르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스크램블 커맨더는 완성도 면에서 혹평을 받으며 세전 100엔에 팔리는 신세가 되지요. 더 큰 문제는 거치형 콘솔과 휴대용 콘솔로 나뉘면서 팬층이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치형과 휴대용은 제작팀이 달랐고 그만큼 게임의 성향도 달랐기 때문이죠. 실제로 휴대용 기기로 낸 소프트웨어는 계속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슈퍼 로봇대전은 보급이 안정적인 하드웨어로 내지 않으면 사람들을 끌어모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죠. 다만 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제기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슈로데를 하던 팬들이 어른이 되어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가 아니면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제기되지요. 이런 문제는 꼭 슈퍼 로봇대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봇물 전체가 겪는 문제, 게임 산업이 겪게 된 총체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의 정체는 슈퍼 로봇대전이 점점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지요. 변화를 준 게임들이 전부 다 실패했으니까요. 슈퍼 로봇대전은 반드시 1년에 한 작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핵심 방침이었지요. 2005년 7월 28일에 발매된 제3차 슈퍼 로봇대전 알파는 알파 시리즈의 대망의 완결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앞에서 말한 문제, 아이들이 로봇물에서 떠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작품이죠. 알파의 네 번째 이야기니 새로운 세력이 나오면 말이 안 되지만,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기동사 코나미 시드를 무리해서 참전시키기도 했으며, 또한 게임 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게임 시리즈였던 세가의 버추어원도 참전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판매량이 60만 장으로 상당히 좋았는데 게임성이 전작 이상이라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차 알파보다 퇴화했다고 보는 사람도 존재하지요. 또한 2차 알파의 연출을 재활용해서 충격이 적었고, 충격적인 데뷔를 한 알파라는 대단원의 마무리치고는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후 반프레스토는 2006년엔 GC의 리메이크인 엑소, 2007년엔 오리지널 작품인 OGS를 발매하며 숨을 고릅니다. OGS 사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정리했으니 간단히 정리하자면, 오리지널 작품이라 별로 기대하는 OG가 예상외의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회사는 이 돈이 되는 시리즈에도 개발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는 것이죠. 한정된 BB 스튜디오의 인력이 판권작과 오리지널로 나뉘게 된 이후 스태프를 분산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9월 25일 새로운 시리즈인 슈퍼 로봇대전 Z가 발매됩니다. 이 작품은 알파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다운 우주를 테마로 한 신시리즈의 시작이었죠.
휴대용 작품만 하는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휴대용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목표로 했는데, 이에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연출, 지상에서 지상을 공격할 때와 지상에서 공중을 공격할 때의 연출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지요. 이는 후속작인 제2차, 3차 제트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나중에 우마스기 웨이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너무 고생스러운 작업이라 두 번 다시 하기가 싫다더군요. 또한 판매량을 보고 시리즈로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사정으로 패키지 뒤에 신시리즈 시동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하튼 판매량이 51만 장이라 시리즈화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에 너무 힘을 쏟은 반면 판매량은 소폭 내려갔기 때문에 테라다가 좋아하지 않는 미니 시나리오를 넣은 팬디스크가 발매되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슈퍼 로봇 대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 슈퍼 로봇 대전은 20년간 지속되는 시리즈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슈로데는 엄청난 변화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내적으로는 반대의 그룹 내 대대적인 인수합병 및 통합이 이루어져 기른의 해망 시리즈를 개발한 백과 반프레 소프트가 합쳐져 BB 스튜디오가 탄생하지요. 이는 거대해진 규모만큼 매출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당시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2009년 닌텐도 DS로 나온 K는 판매량은 20만 장이었지만 휴대용 시리즈 최초로 악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음악 표절 문제까지 거론되었고 2009년 위로 나온 네오가 겨우 3만 장 팔리는 등 시리즈의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오는 작품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족 게임기 위로 나온 작품에 코어한 8, 90년대 로봇을 넣은 게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진은 성우, 애니메이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슈로데의 매출로서는 아무래도 불안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20주년 기념작인 제2차 슈퍼 로봇 대전 Z에서는 하나의 작품을 둘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Z에서 나온 BGM도 없애 판권료를 절약한다던가 주인공 기체를 대폭 줄여 관련 비용을 아끼는 식으로 상당한 감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드기어스, 에우레카 7, 그리고 천원 돌파 그랜라간 등 히트작을 모두 끌어들여 유저를 모으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죠. 유저가 많이 필요했기에 하드웨어는 발매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침체기를 달리는 PS3가 아니라 당시 가장 많이 보급된 PSP로 노선을 정합니다. 엑스박스 360, 위로도 실패를 했었고 닌텐도의 휴대기는 AI가 게임을 내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죠. PSP의 고질병인 느린 로딩이 문제가 되었지만 2008년 소니가 개발한 새로운 라이브러리 덕분에 하드웨어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이득이었습니다. 만약 2차 Z가 PS3로 HD 그래픽으로 개발되었다면 Z에 등장했던 수많은 유닛의 그래픽을 모두 다시 그려야 했을 겁니다. 이는 비용 면에서 심각한 손실이죠. 하지만 PSP는 Z의 그래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에 고해상도 개발로 인한 비용 폭증과 개발기간 연장을 피할 수 있었죠. 문제는 판매량이었습니다. 파괴편은 45.2만 장, 재세편은 34.4만 장을 파는데 이는 파괴편에 만족하지 못한 유저가 거의 24%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내부적으로는 파괴편 자체의 판매량 감소도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PSP로 처음 접한 사람에게는 2차란 제목 때문에 두 번째 작품이란 장벽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안정적인 매출이 거치형 30만, 휴대용 18만 장으로 추측되는 와중에 1차 Z와 2차 Z 사이에 30만 장을 판 거치형 게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죠. 이는 어떤 이유로든 슈퍼 로봇 대전 시리즈가 쇠퇴했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20주년 기념작은 최악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새로운 먹거리였던 오리지널입니다. 2012년작 제2차 슈퍼 로봇 대전 오지는 흑자이긴 했지만 목표인 35만 장의 밑도는 26만 7천 장의 판매량을 보였으며 한번 하청을 줬다가 결과물이 안 져서 다시 만드는 바람에 예산 초과, 또한 2013년작 마장기신 3는 악평을 받으며 재고 처리되었고 판매량도 합계 5만 8천 장이라 적자였습니다. 이는 슈퍼 로봇 대전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던 오리지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죠.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조 바랍니다. BB 스튜디오는 현실의 벽을 보았습니다. 다른 작품보다 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판매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후속작인 3차 Z의 경우에는 두 장으로 나누고 PS3와 PS 비타 양기종으로 발매했으며 2편인 전호편의 판매 부진을 막고자 중간 시나리오인 연호편을 부록으로 넣어서 판매량을 올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노력도 무색하게 거치용과 휴대용 합쳐서 시호편이 38.1만 장, 전호편이 29.5만 장으로 크게 떨어졌으며 그나마 제가 시호편 발매 후 2주 정도 후에 출장을 갔을 때 1650엔으로 재고 처리를 하는 상황이기도 했으니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할 수 있겠죠. 특히 3차 Z가 문제가 되는 것은 HD 하드웨어로 발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 대용량 그래픽과 고품질 오디오를 위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렌더링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죠. 심지어 HDD 환경에서는 호환성 테스트, 그리고 버그 체크의 시간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게임사는 HDD로 개발 환경이 전환되면서 게임의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개발비는 급증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머드 코어는 5편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신작이 나오지 않았으며 롱맨은 도트로 문제를 피했음에도 10편과 11편 사이의 공백이 8년이 생기는 등 수익성이 낮은 타이틀이 정리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휴대용 게임기조차 흔들렸다는 겁니다. AI는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3DS로 아재들이 좋아하는 8, 90년대 로봇이 나오는 BX를 내는데 이 작품의 판매량이 약 13만 장으로 적자가 나서 결국 AI가 개발하는 슈로데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변화를 내야겠지만 이미 이런 변화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BB 스튜디오는 별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불가능했죠. 교양지는 1년에 한 작품을 내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HD 환경이 되어도 변함없는 정책이었죠. 개발 기간과 인력이 늘어서 개발비는 폭등하는데 그에 반해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이는 슈로데만의 상황이 아니라 SC 같은 거대 메이커조차 적자를 낸 후 자회사에 흡수당할 정도로 일본 게임계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히트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진 것이죠. 테라단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Z 시리즈의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는 PS2, PSP, PS3로 하드웨어가 불규칙적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후엔 시리즈가 아니라 단편 작품을 내서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이게 2016년작 슈퍼로봇대전 오지 문델러즈에서 원래 기획에 있던 제3차를 뺀 이유이기도 하며 2017년작 슈퍼로봇대전 V부터 단독 작품으로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의 현실을 인정해야 했죠. 그래서 이후 작품부터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최초로 진출한 중국 시장이 슈로데 V를 제일 많이 구매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첫 진출인데 반응이 좋았을까요? 그동안 해적판으로 즐겨 익숙했기 때문이죠. 해외 진출, 단편 작품은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X, T의 판매가 부진해서 위기였지만 서티가 근 15년간 최대 매상을 올리면서 글로벌이 정답임을 증명했죠. 이렇게 시리즈가 살아날 여지를 만든 테라단은 2021년 8월 30주년이 된 시기에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 우마스기 웨이브에서 간간히 언급했던 F, 알파, 알파회전, 64, OGS 등의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죠. 그리고 한동안 제작되지 않던 슈로데는 2025년에 신작 Y가 발매되면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